네, 2022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본선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표현과제를 설명해 드릴 박세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지역 예선을 뚫고 본선 대회에 안착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예선 대회에 준비하시고 참가하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본선 대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표현과제의 주제는 별별 영웅이죠. 네, 기본 카드와 창작 카드를 섞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꾸미고 멋진 공연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난번 그 예선대회 설명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표현과제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표현과제가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밌는 공연은 심사위원도 관객도 들뜨게 하고 아무래도 점수에서도 인센티브는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표현 과제에 주어진 과제 그리고 요구 사항에 여러분들의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창의성, 문제 해결력 등이 듬뿍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과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 때도 공연을 표현할 때도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문제 해결력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표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표현 과제 별별 영웅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은 어떤가요? 멋진 슈트를 입고 세상을 구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모든 영웅이 그런 모습과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웅의 모습과 능력에 대해서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과제를 생각해 낼 때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영웅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엉뚱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초능력을 가진 영웅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소소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네, 팀은 주어진 6장의 기본 카드와 1장의 창작 카드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해서 유쾌하고 재미있는 새로운 영웅 이야기를 창작한 후에 공연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공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6장의 기본 카드와 1장의 창작 카드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유쾌하고 재밌는 새로운 영웅 이야기를 창작하고 이를 공연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단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도 가능하지만 인간 세상이 아닌 동물, 식물 등이 의인화된 세상, 가상의 세상, 메타버스 등 모두 가능합니다. 네, 공연에 포함시켜야 할 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2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기본 카드와 창작 카드죠. 자, 기본 카드는 다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인물 카드, 상황 카드, 소품 카드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2개씩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작 카드는 1장의 조커 카드로 팀이 창작하는 카드입니다. 네, 말씀드린 기본 카드와 창작 카드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물 카드에는 새로운 영웅, 빌런 카드 2장이 있고요.
상황 카드에는 능력 획득 상황과 문제 발생 상황 등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소품 카드에는 아이템 카드와 무대 배경 카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작 카드인 조커 카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창작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카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금 6장의 기본 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6장의 기본 카드는 공연 속에 빠짐없이 등장해야 됩니다. 다만 순서는 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창작 카드는 공연을 보다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팀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요소를 의미하며 제시된 카드 내용에 따라서 팀이 자율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공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연의 소재를 선택할 때는 인종, 성별,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내용, 욕설, 선정적인 내용, 가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이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드의 세부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인물 카드에는 새로운 영웅 카드와 빌런 카드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먼저 새로운 영웅 카드입니다. 자, 새로운 영웅은 한 명 또는 다수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 또는 상상 속의 인물 모두 가능합니다. 공연 중에 영웅의 특징이나 능력이 잘 드러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음향 효과와 함께 특정 포즈를 취하면서 등장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웅이 등장할 때 반드시 특정 포즈를 취하면서 등장을 해야 되고요. 음향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때 음향 효과는 팀에서 창작해야 합니다. 포즈는 영웅의 특징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구성해야 하고요. 음향 효과와 포즈의 사용 빈도, 그러니까 공연 중에 음향 효과와 특정 포즈가 몇 번 나오느냐, 이것은 공연의 흐름을 잘 감안하셔서 팀이 결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나와도 되고요. 여러 번 나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빌런 카드입니다. 빌런은 문제 상황을 만들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입니다. 이 빌런도 한 명 또는 다수로 설정해도 되겠습니다. 역시 사람할 필요는 없고요. 동물, 식물, 무생물, 상상 속의 인물 모두 가능합니다. 자, 빌런은 특히 겉모습에서 빌런의 능력이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황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 획득 상황은 영웅이 웃기거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특정한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시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능력 획득 과정이 반드시 과학적, 기술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되거나 기술적으로 설명되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반드시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문제 발생 상황입니다. 자, 예상하지 못한 독특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공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한 문제는 영웅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소품 카드입니다. 먼저 아이템 카드인데요. 등장인물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인물은 반드시 영웅일 필요는 없겠죠. 공연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아이템으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팀에서 창작한 새로운 것이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영화나 만화 속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팀에서 창작한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 아이템은 공연 속에서 실제 작동되거나 작동되는 것처럼 어떤 형태의 변화 또는 소리, 빛 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무대 배경 카드인데요. 자, 전체 또는 일부에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창의적인 무대가 공연 중에 등장하여야 합니다. 자, 이 키네틱 파사드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키네틱 파사드는 움직이는 인면을 말합니다. 인면이라고 하면 정면을 뜻하기도 하죠. 원래 어떤 건축물의 한쪽 면, 정면이라고 해도 되고 한쪽 면, 인면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 이 인면의 일부 또는 전체가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을 키네틱 파사드라고 합니다. 본 과제에서 요구하는 키네틱 파사드는 무대 배경의 전체 또는 일부에 키네틱 파사드와 같은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움직임은 공연의 내용과 유의미하게 의미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이 무대에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이 움직임은 관객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잘 보이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커 카드입니다. 이 조커 카드는 공연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마음껏 창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인물, 상황, 소품 카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장기 자랑이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종류나 또는 장르 이런 것들을 제약이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조커 카드는 A1 크기로 조커 카드를 창의적으로 제작해서 무대 앞쪽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조커 카드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카드는 전혀 상관없는 요구 조건입니다. 조커 카드에만 해당되는 요구 조건이죠. 자, A1 크기 사이즈로 조커 카드를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창의적으로 제작해서 무대 앞쪽에 관객이나 심사위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놓고 공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커 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에는 없는 그런 요구 조건입니다. 네, 본 과제는 8분의 공연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체 공연 시간은 8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공연 시간에는 소개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죠. 순수한 공연 시간만 8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별도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총 비용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된 내역을 경비 명세서에 기록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본선 대회는 예선 대회와 다르게 총 100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구성 점수가 40점, 문제 해결 점수가 60점입니다. 네, 구성 점수에는요, 이야기와 공연으로 각각 나눠져서 20점씩이고요. 문제 해결 60점에는 그 대회 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요구 사항을 각각 점수화시켜서 총 6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여러 차례 보셨을 테니까 이 평가표를 좀 잘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연을 만들면서 이것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평가표에 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면서도 이 평가표를 자주 들여다보시고
비교해서 우리 공연과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감점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감점 기준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든 공연, 어렵게 만든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감점되는 경우 또는 아예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의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부분이죠. 표현과제 동영상. 네, 표현과제의 그 동영상을 제출하실 때는 이 동영상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편집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편집이란 얘기는 실제로 카메라를 고정해서 여러분들이 공연하는 것을 촬영한 다음에 그 이외에 어떠한 다른 작업을 추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거나 또는 어떠한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편집해서 삽입을 해 넣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원플레이로 그냥 쭉 촬영하신 그 영상을 제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팀원 이외에 이 영상 속에 다른 사람이 출연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팀원 이외에 다른 인물이 출연할 경우에는 그 팀은 감점이 아니라 아예 평가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현과제 동영상을 정한 기일까지 미제출할 경우에는 감점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외에 비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영상 속에 욕설이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거나 또는 지도교사나 학부모, 전문가 등에 의해서 어떤 간섭, 도움을 많이 받았거나 하는 것들이 표현이 이게 드러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감점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회 규정을 위반할 경우도 감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선대회의 표현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표현과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설명회를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질의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본선대회 참가팀 온라인 설명에 앞서서 미리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선대회에 썼던 표현과제 스토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선대회와 본선대회의 스토리가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템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요? 아이템을 영웅 외에 다른 등장인물도 같이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합니다. 단 평가는 표현과제 해결서에 제시된 한 개의 아이템만 평가받게 됩니다. 자, 다음 카드의 제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커카드 제작의 창의성이 채점 기준에 들어가나요? 네, 평가 항목 중에 있죠. 네, 평가 항목 중에 조커카드 제작의 창의성은 팀에서 제작된 조커카드의 실물 자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체를 평가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커카드를 무대 앞쪽에 게시한다는 것은 배경 옆에 놓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조커카드를 처음부터 게시하지 않고 공연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게시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조커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물을 평가하게 되죠. 공연 전에 무대 앞쪽에 심사위원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팀이 필요에 따라서 공연 중간에 게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이 잘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질문해 보시면 공연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게시해도 되나요? 했는데요.
너무 짧은 순간 게시하고 사라지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충분한 시간이, 심사할 시간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과제에 제시된 A1 크기의 조커 카드는 반드시 A1 사이즈여야 하는지, 비슷하거나 조금 커도 되는지, 네, 조커 카드 외에 다른 카드도 크게 다 만들어야 하는지라는 질문인데요. 네, 조커 카드의 기준은 크기가 A1 크기였죠. 하지만 약간 크거나 작아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커 카드 외에 다른 카드는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조커 카드만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조커 카드를 제작하여 무대 앞에 제시할 때 조커 카드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뭐 인물 카드, 상황 카드, 소품 카드, 세부 구성 요구 사항이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뭐 설명이 쭉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죠. 이 조커 카드 제작 시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A1 사이즈로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이 크기 조건 이외에는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상 및 소품 제작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먼저 표현과제 소품 제작 시에 원래 가지고 있던 물감, 자석, 찍찍이 등을 사용하는 것도 준비물 구매 비용 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는데 구매 영수증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략적인 비용을 산정해서 준비물 구매 비용 명세서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품 사용의 제한이 어디까지인가요? 기존 가지고 있던 물품은 사용해도 되나요? 영웅 표현에 개인 소장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15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대회 요강 19페이지에 보면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무대 장치 소품 및 기기 항목이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악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이올린 등 악기 사용은 15만 원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학교에 있는 물품은 경비에 안 들어가나요? 무대 배경으로 TV를 사용하게 되면 소품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무대 배경으로 기존에 있는 TV를 사용할 때는 비용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 요강 19페이지에 보시면 기기 항목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아이템의 경우 팀에서 창작한 새로운 것이라고 표기했는데 팀에서 아이디어 발명을 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이템은 반드시 팀에서 창작한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만화에서 나와 있는 그런 아이템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 아이템은 팀에서 직접 창작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발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배경 프린트 하면 프린트 비용도 발생하나요? 네,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로 인쇄하는 경우에는 비용 명세서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프린터기의 크기 사이즈가 다 제한이 되어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플로터나 뭐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대형 인쇄물을 제작할 때는 플로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플로터로 출력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물건을 빌려서 사용해도 되나요?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할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 대여비를 반드시 비용 명세서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무대 소품이 제한되는 것이 있는지 유해성 제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대회 개최 요강에 보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그 소품 중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뭐 잘 알다시피 어떤 유해성 물질 또는 뭐 폭약과 같은 위험이 있는 그런 물질 등등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무엇이 해당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표현과제에서 키네틱 파사드를 이용할 때 모양이 바뀌는 큐브 배경으로 구성해도 키네틱 파사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키네틱 파사드의 재료가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또는 표현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런 등등은 모두 다 팀의 선택입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네, 다음 키네틱 파사드 배경 4개의 장면에서 4개의 장면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배경이 많을수록 부가 점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배경 구성은 역시 팀의 선택입니다. 배경을 많이 만든다고 부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배경을 4개를 키네틱 파사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키네틱 파사드로 만든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한 설명서에 표현과제 설명서에 키네틱 파사드에 대한 설명을 보고 한 가지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부가 점수를 더 많이 받거나 높은 점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은 해결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배경음악을 짧게 몇 번 써야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배경음악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공연 전체에 들어가는 배경음악이 있겠고 또는 이제 구체적인 요구사항인 영웅 등장 시의 음향 효과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연 전체의 배경음악은 저작권 등 팀에서 관련 사항을 엄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연 전체의 배경음악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구사항 중에 영웅 등장 시에 나타나는 음향 효과 있죠. 이것은 반드시 팀에서 창작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과는 상관이 없겠죠. 네, 다음 표현과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표현과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편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팀원 외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팀원 외에 다른 사람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감점이 아니라 실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회 개최 요강에 표현과제 동영상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표현과제 동영상을 촬영할 때 키네틱 파사드가 실제로 표현이 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키네틱 파사드가 실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네, 키네틱 파사드는 움직임 있는 어떤 인면, 정면을 뜻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시에 마스크 미착용하고 촬영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까도 요강을 설명해 주셨을 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해서 방역 수칙이 있을 겁니다. 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를 하시고 팀에서 필요한 경우 마스크 사용 여부를 선택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영상 촬영 내에 마스크를 벗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5번째, 카메라는 꼭 고정하여 촬영해야 되나요? 촬영할 때 꼭 원테이크로 가야 하나요? 이 질문은 역시 또 뭐 강조를 해드렸는데 어떠한 편집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는 고정을 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고 자막을 입히거나 이미지를 덧붙이거나 라고 하는 영상 편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 요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촬영 시에 편집이 가능한지, 어느 선까지 허용하는지, 자막 등을 넣어도 되는지 똑같은 질문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10초가량 짧은 동영상을 미리 촬영 후에 그 영상을 TV로 보는 것처럼 연출해도 되나요? 이 말씀은 공연을 촬영하는데 이미 촬영된 그 영상이 공연 중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연 일부로 들어가는 동영상 사용 여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팀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쓰시겠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무대 배경을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영상으로 제작해도 되나요? 컴퓨터, TV 화면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본선 대회에서는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무대 배경을 팀에서 직접 제작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무대 배경의 크기는 제한이 없고 키네틱 파사드가 무대 배경의 전체이거나 또는 일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질문처럼 빔이나 컴퓨터, TV 화면 등의 사용 여부는 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키네틱 파사드를 빔 프로젝트로 표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그 무대 배경은 특히 키네틱 파사드 부분은 실제로 실물로 제작해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무대 배경은 빔 프로젝트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 무대 배경에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키네틱 파사드는 빔 프로젝트로 표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음향 효과는 컴퓨터로 음을 내도 상관이 없나요? 네,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본선 대회도 이 부분은 다 허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음향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음악을 구현해 내거나 뭐 음향을 내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키네틱 파사드에 대해서 유튜브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예시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키네틱 파사드는 움직이는 인면을 뜻합니다. 원래는 이제 건축 용어로 쓰이던 용어인데요. 건축물의 한 면, 이 한 면이 전체 또는 일부가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을 키네틱 파사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무대 배경의 전체 또는 일부가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을 우리들은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무대 배경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에서 좀 자유롭게 좀 자료 탐색을 좀 하시고 좀 더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창의적으로 제작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되어 있는 배경은 공연 진행 중에 계속 나와야 하나요? 키네틱 파사드 무대 배경의 움직임을 사람이 무대 배경을 직접 옮기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공연 중에 키네틱 파사드가 포함된 무대 배경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나와 있는지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도 좋고, 일부 정해진 시간 동안 키네틱 파사드의 어떤 움직임이 표현이 돼도 좋습니다. 다만 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움직임을 사람이 무대 배경을 직접 옮기는 것 등등의 표현도 가능은 하지만 어떤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법, 그 방법이 창의적이냐 창의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할지 안 할지를 팀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영상을 찍을 때 녹음한 파일과 영상 녹화본을 합쳐서 제출을 해도 되는지, 녹음한 파일은 녹화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동시에 녹음한 파일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영상은 고정형 카메라를 고정해서 촬영을 해야 되고 영상 편집은 불가한 거죠. 따라서 그렇게 그 촬영한 그 영상을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녹음한 파일 따로 그리고 녹화본 따로 이렇게 제출하시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현과제 동영상 제작 방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타 부분입니다. 표현과제 해결 계획서에 그림 및 사진이 포함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표현과제 과제 해결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글로만 작성하는 부분은 없고요. 필요시에 여러 가지 그림이나 사진 포함시켜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석과제 날짜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대회 전에 공지할 예정이긴 한데요. 그 시기는 언제일지는 아직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답을 좀 해드렸고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팀별로 그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또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좀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답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문제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께 답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즉석과제 날짜가 8월 5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즉석과제 날짜는 공지가 되어 있죠.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따로따로 찍어서 합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영상은 절대로 편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편집은 거기에 뭐 자막을 넣거나 또는 다른 뭐 사진을 넣거나 이런 것도 되지만 이런 거는 또 안 되지만 영상을 부분 잘라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합치는 것도 편집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찍어서 합쳐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절대 안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드라이 아이스 사용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네요. 예, 드라이 아이스는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간혹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는 무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막탄, 예, 연막탄 사용도 안 되죠.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막탄 대신에 연무기 사용을 좀 질문하셨네요. 네, 연무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연막탄과 좀 다르게 이 부분은 폭발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한데요. 다만 비용은 반드시 추산하셔서 포함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비눗방울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비눗방울은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비눗방울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만약에 바닥이 미끄러워지거나 하면 다음 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재활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네요. 네, 재활용도 가능은 한데 재활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 가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것도 추산해서 가격을 좀 추산해서 폐품으로 추산해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돌, 나무까지 요거는 가격을 매길 수 없죠. 요거는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즉석과제 장소가 주차가 가능한 그런 장소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그 하실 질문들은 저희들이 그 마련한 그 질문지에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표현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질문을 거의 다 해주셨는데요. 거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지금 조금씩 문제 출제위원분들께서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거 확인해 주셔서 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좀 몇 가지만 더 안내를 좀 자세히 드리면 저희가 표현과제 구매 비용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이상 사용은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구매 비용 신청을 하실 때 15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15만 원에서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만 원 이상을 사용하셔도 사실은 저희가 구매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가 그 부분은 초과되는 부분은 지원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재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비눗방울이라든지 연무기, 연막탄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학생들이 하는 학생 창의력 챔피언데이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기준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참고해 주셔서 이런 물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문제출제위원분들께 또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즉석과제 날짜는 저희가 아까 제가 공지드린 것처럼 날짜가 공지가 됐습니다. 초등학교는 4일, 고등학교, 중학교는 5일입니다. 해당 시간표로 확인해 주셔서 네, 참석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 발명교육 포털 사이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안내 자료와 그 자료 제출에 관련된 가이드도 같이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공지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도 이제 일시적으로 동영상 제출 공연을 이제 만드시느라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시고 제작을 하실 때는 꼭 촬영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공연 촬영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내 드립니다. 그 점도 꼭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질문 주시는 부분 또 그 주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주차는 6개 권역별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씩 다르실 텐데요. 저희가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대 학교라든지 성남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공공시설입니다. 그 안에 주차가 당연히 가능하실 거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주차가 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주차 부분에서 정말 염려가 되시면 좀 해당 저희 쪽에 질문해 주시거나 해당 그 시설에 좀 문의하셔서 직접 주차에 관한 것들을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이 더 이상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경연 시간표를 안내를 드렸었고, 그 경연 시간표, 각자 그 사무팀에 배당된 경연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까지는 대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참가 명단이라든지 보안 서약서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고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해당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까지 최소 30분 전까지는 네, 도착해서 이제 경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시작이면 2시 반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넉넉하게 오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초행길 처음 와보는 길은 사실 다들 좀 많이 헤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표현고대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저희 발명수능을 측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1시간 반 정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아, 예선 대회랑 본선 대회를 하는 큰 대회네. 6명이 한 팀이라고? 함께할 친구들을 모아야겠어. 얘들아! 네.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선생님! 그래, 지도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팀명을 정해볼까?
표현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야지. 모든 내용이 준비됐으니 떨리지만 제출. 예선 대회에서는 표현 과제와 즉석 과제를 평가한다고 해. 얘들아, 연습만이 살 길이야. 예선 대회 표현 과제 끝. 예선 대회 즉석 과제도 끝. 제발 본선 대회 보내줘. 좋았어. 우리도 본선 대회 간다. 얘들아, 가자. 여러분의 본선 대회가 기다립니다. 발명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하세요.